참 단란한 가족 사진입니다. 이렇게 밝게 미소 짓고 있는 이 소녀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 터무니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굉장해, 크리스마스 어린이보다 더 행복해 라고 외쳤습니다. 에린 카페이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텍사스주 셀레스트에서 아빠 테리 카페이, 엄마 페니 카페이, 남동생 타일러와 매튜, 그리고 에린이 함께 살고 있었죠. 이 집은 절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고 아빠 테리는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에린이 13살일 때 두 동생들과 함께 홈스쿨링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에린의 또래 동성 친구가 에린에게 스킨십 하려던 것을 부모님이 알고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학교만 안 다닐 뿐이지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16살이 된 에린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웨이트리스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18살에 찰리 윌킨슨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됐고 두 사람은 빠르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에린은 부모님을 설득해 학교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어린 딸에게 나이 많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안 부모님은 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온라인을 둘러보다 마이스페이스에 그가 올린 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엔 온통 음담패설과 술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했고 그것을 읽은 부모님은 찰리가 딸과 어울리기 위험하다고 판단,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리가 에린에게 할머니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약혼의 느낌으로다가 약속의 징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건네준 것이죠. 그는 주변에도 그녀와 꼭 결혼할 것이라고 알리곤 했습니다. 이 반지를 에린의 부모님이 보고 당장 돌려주라고 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사이를 반대하는 것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엄마 패기와 에린이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에린의 감정의 골을 터트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2008년 2월에 에린이 전화통금? 전화를 걸 수 있는 시간을 어기며 엄마 패기가 두 사람은 헤어져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에린은 분노했죠. 왜 내 사랑을 방해해? 라며 말입니다. 같은 달 에린은 주변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사라져야만 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획을 짭니다. 에린, 찰리, 찰리의 친구 찰스 웨이드,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바비 존슨. 이 네 사람은 함께 에린의 부모님을 해하기로 계획합니다. 찰스 웨이드는 찰리로부터 $2,000를 약속받고 이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범행 당일인 2008년 2월 28일에서 3월 1일 새벽, 그들은 처음에 집 근처까지 운전을 했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짖어서 에린이 일단 개를 진정시키고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 하고 기다렸다가 에린이 열어둔 뒷문을 통해 찰리와 웨이드가 들어갔습니다. 찰리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다 해야만 증인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고 에린은 상관없어, 할 일을 해 라고 대답해 주었죠. 찰리와 웨이드가 집에 들어가고 바비는 차량에 남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들어간 찰리는 부모님의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총을 사용합니다. 아빠 테리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모든 상황을 그저 눈에 담아야 했죠. 옆에 아내의 상태도 말입니다. 그러다 찰리가 사용하던 총이 막혔고 옆에 있던 친구 웨이드가 그 사무라이 검 있죠. 그걸 듭니다. 검의 끝은 엄마 페니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에서 빠져나와 2층으로 올라갔고 에린의 동생 타일러와 매튜까지 했습니다. 매튜는 찰리에게 대체 왜 이러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방에 숨어있던 에린과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챙긴 뒤 돈이 들은 금고 상자에서 돈을 챙겼습니다. 돈을 챙긴 그들은 집에 불을 지른 뒤 서둘러 집을 빠져나옵니다. 웨이드에 따르면 이때 차 안에서 에린이 굉장하다 외치며 이제 난 자유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에린은 이것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집에 불이 붙을 때 아빠 테리가 정신이 들었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죠. 이웃집까지 1시간에 걸쳐 기어서 이동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때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지만 만약 자신이 여기서 죽고 만다면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필사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웃집에 도달했고 이웃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테리는 구급차에 실려 빠르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정이 된 뒤 경찰에게 범인은 찰리 윌킨슨이라고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은 찰리 윌킨슨을 신문하기 위해 그의 트레일러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에린도 발견합니다. 그들이 보기엔 에린이 충격에 빠진 듯 보였으며 에린이 말하길 자신은 약물을 먹었고 강제적으로 이곳에 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경관들은 에린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부상 여부와 약물 테스트를 합니다. 에린에 따르면 잠에서 깨니 방 안의 연기가 자욱했고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끝내준 약물을 먹었고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 뒤 약물에 취한 본인을 강제적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에린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찜찜한 모습이었죠. 검사를 마친 에린은 조부모님과 함께 아빠 테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경찰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체포됩니다. 에린이 검사를 받을 동안 남자친구 찰리와 그의 친구 웨이드 역시 신문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사건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찰리에 따르면 에린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둘의 만남을 반대하는 부모님에 대해 화를 내며 둘 다 해해버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본인이 그냥 우리 같이 떠나자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린은 아니다. 난 둘 다 없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그렇게 에린과 찰리 그리고 찰리의 친구 웨이드와 함께 계획을 짜게 된 것입니다. 웨이드도 신문 끝에 흔들렸고 찰리와 같은 이야기를 했으며 밝히지 않았던 여자친구의 이름도 말하게 됩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바비를 찾아갔고 네 공범들이 다 자백했다 라고 전하자 그녀도 죄를 인정했습니다. 바비는 본인은 차량에 앉아 있었으며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몰랐는데 어떤 범죄를 저지른지 알게 된 뒤 도망치려 했으나 위협을 받아 겁먹어 도망치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공범들이 이 모든 계획은 에린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털어놓았죠. 에린은 처음에 조부모님에게 자신은 정말 관계없다, 억울하다 울면서 주장했지만 약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연기를 마신 흔적도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나중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에린, 찰리, 웨이드, 그의 여자친구 바비는 모두 3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찰리와 웨이드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바비는 40년형을, 에린은 2회 연속 종신형과 2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40년 뒤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게 검찰 측은 사형을 요구했으나 아빠 테리가 반대했는데 그들이 후회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형 반대 이유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시고도 그는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셨다고 하지만 그는 지금도 시간이 날 때 딸을 만나러 찾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계획을 주도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린은 아직 어린 소녀고 찰리는 통제를 강하게 하던 18살의 성인 남성이었기에 그런 계획을 에린이 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죠. 에린은 시간이 지나고 한 인터뷰에서 당시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해서 화가 났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찰리는 내 유일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할 건데 왜 반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바보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두려웠었냐, 기뻤냐 라는 질문에 그녀는 두려웠다고 대답했죠. 이 영상을 스튜디오에서 살아남은 아빠가 보며 그녀를 대변했습니다. 그는 딸이 내가 산 것에 기뻤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두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방송에 나와 자신의 딸의 인터뷰를 지켜보며 대변을 해주는 아버지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사건을 찾아보는 내내 너무 어리석고 또 어리석어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거에 동참한 공범들은 또 뭐며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버지 테리, 그가 딸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트라우마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며 깨어 있었으니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시고 처음에 살고 싶지 않았지만 딸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딸이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으셨죠. 그럼에도 딸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부정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는 딸을 용서하냐는 질문에 나는 그녀를 용서합니다. 그녀를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녀를 용서하는 것은 본인이 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 않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부디 마음의 치유를 받아 앞으로의 삶에 안정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